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경험이 깊이로 채워지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인다고 여겼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 금융 지식, 건강 관리 등 필수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 재정 관리 능력, 건강 유지 방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필수적이며 노년기에 이를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독립적인 삶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은 노년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녀나 손자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정신 건강과 마음 챙김이 중요성도 커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단계는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자세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보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은 단순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지 젊은 세대만이 문제가 아니며 노년층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현상에서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를 통해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화와 문자 기능을 넘어 가족과 친구,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며, 영상 통화 기능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히 대화의 편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행사에 참여하거나 손자, 손녀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은 정보의 바다로 가는 창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 건강정보, 취미 활동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는 일상을 크게 편리하게 만듭니다.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병원 예약, 건강검진, 결과 확인 등을 앱으로 간편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간 확인, 길 찾기, 택시 호출 등은 이동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쇼핑몰 앱이나 배달 앱을 통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간편히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도 스마트폰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앱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은 특히 노년층에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 앱이나 병원 위치 확인 앱은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공유 기능은 가족들이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이나 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재난경보 앱이나 기상정보 알림 기능도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정보 기기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활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를 확인하고 송금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데, 이는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부족하면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정보를 유출당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보안 지식과 주의사항을 익히는 것은 재정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소통과 생활 편리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학습 앱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좌, 미술 수업,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삶이 여유가 늘어나는 시기에 접어들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사를 넓히는 것은 노년기의 활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노년층에게 있어 단순히 기술 습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안전과 사회적 연결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풍요롭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움을 시작한다면 디지털 기기는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응급 상황 대처법과 안전 지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제약이 늘어나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심장마비, 낙상, 화재,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장비나 고급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지식과 대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노년층은 특히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대처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전 지식은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조성, 가스와 전기 사용이 안전 수칙 준수는 응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년층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 수칙을 점검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안전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항상 효과적이며 안전한 생활 환경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없으면 공포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면 기본적인 대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법과 안전 지식을 갖추면 가족과의 관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 세대는 노년층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응급대처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안전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년층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과 안전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와 재난을 줄이면 불필요한 의료비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년층이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 지식을 갖추는 모습은 자녀와 손자 세대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과 안전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식을 배우고 익힌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모든 세대, 특히 노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온라인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 문자 또는 가짜 웹사이트는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힙니다. 노년층은 이러한 사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방어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쉽게 타겟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신원 도용, 계좌 해킹, 사기 대출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신뢰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정보,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는 유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받는 것을 넘어 금융사기나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적인 보안 지식을 모를 경우 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주의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능력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금융관리, 건강정보 확인, 소셜 네트워크 사용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보안 지식이 부족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편리함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 지식은 가족 간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녀나 손자 세대는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 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또한 디지털 사기를 예방하는 능력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신뢰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역 사회와 가족 간이 협력을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단순히 방어적 성격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며 안전한 사용 환경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노년층이 이러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신과 가족이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의심스러운 링크를 피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은 모든 세대가 갖추어야 할 현대인의 필수 능력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가족, 사회적 관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너지가 줄어들고 건강 문제의 빈도가 높아지며 외모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화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체력이나 기억력을 기대하는 대신 현재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히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은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화는 삶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직업적 성취나 자녀 양육과 같은 역할이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취미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활력을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화에 대한 수용은 세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나 손자 세대와의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자 세대와의 소통은 노년기에 큰 즐거움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대 간이 문화와 관심사 차이를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노년층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애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게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의 문화 차이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로 인한 격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된 사고방식, 행동 양식,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노년층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족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연결망도 훨씬 더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 간의 소통에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반면 노년층은 전통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 세대와의 소통은 노년기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의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은 가족 내 신뢰와 애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이 가족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다양한 취미 모임에서 여러 세대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년층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대 간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는 노년층이 변화하는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넘어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사회에서의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손자 세대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삶에 큰 즐거움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표면적으로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 세대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는 데 익숙하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반면 노년층은 이러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손자 세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손자 세대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태도는 세대 간의 연결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년층에게도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년층이 젊은 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젊은 세대 역시 노년층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공감은 단순히 가족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아는 더 조화롭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과 관계를 개선하면 노년층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다양한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노년기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이 강화됩니다. 또한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노년층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 큰 행복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태도를 기르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린 마음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배우고 수용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과 자신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법과 안전 지식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며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은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삶의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배움과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과 실천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세요. 감사합니다.